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으며 남북과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군 정보 수사기관 3곳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근본적인 개혁만이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울 유일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이 강추위 속 파빙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애물 극복 능력과 상황 조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는데요. 남북과 북미 대화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피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핵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도 강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방위사업 수출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통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평화 공존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겠다면서 확고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공생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전략으로 평화적 공존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이 아닌 대화와 소통, 협의를 통한 공생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비 축소,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군 정보 수사기관 3곳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뼈를 깎는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불법 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장병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당시의 사과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계엄에 연루돼 해체와 기능 분산 권고를 받았던 방첩사와 정보사,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장관이 이들 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부터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의 후목 불가조를 인용하며 근본적인 개혁만이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울 유일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 개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방첩 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 개편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기관별 지시도 매서웠습니다. 먼저 방첩사에는 국군 역사상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뀐 조직임을 꼬집으며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보사에는 기본이 바로 서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를 당부하며 정보 역량이 다시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조사본부에는 불법 계엄의 투명한 진상규명이 역사적 사명임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수사기능 이관에 따른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군의 사망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해온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7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종합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21일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자살사고와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사고와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종합권고안은 4개 분야 15개의 후속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자살사고 예방 분야에서는 고위험군을 사전에 선별 관리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병 전체의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대 생활 환경을 가능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총기와 탄약의 반출과 이동, 위치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응급조치와 후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군 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대응 체계와 군 사망자 예우 지원 분야에서는 투명성 원칙 아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상 사망의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15년 전 아덴만 여명작전은 우리 군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구출한 최초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날의 영웅들이 다시 모여 작전 성공의 신화를 되새겼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펼쳐진 아덴만 여명작전. 우리 해군 청해부대 육진 최영함은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모두 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첫 해외 구출 작전입니다. 아덴만의 영웅들이 작전 성공 15주년을 맞아 다시 모였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이었던 새벽 4시 46분, 우리 시간으로 10시 46분을 즈음해 당시 전우회와 자부심을 떠올렸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있는 대원들하고 포옹하면서 수고했다고 했던 그때 기억이 한 가지가 기억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원들을 이렇게 구출했을 때 선원들이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모습, 그 모습 두 가지가 지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세워진 아덴만 여명작전 전적비.
아덴만 영웅들은 이곳을 찾아 우리 해군의 자긍심이 깃든 작전 성공 신화를 되새겼습니다. 피랍 당시 부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은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첫 번째 들은 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하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좀 다쳤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해군이 보증하는 응급 상황이니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석 선장을 치료했던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는 지금은 명예해군 대령으로 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해군 수병으로서 현역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동안 입고 있다가 아덴만 열명작전 이후에 거의 다시 해군에 재입대한 거나 마찬가지인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 군 의료 발전과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 인생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 행사엔 작전 당시 항공 의무 후송에 도움을 줬던 주한 미군 장병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5년 전 자랑스러운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듯이 전평시 준비태세를 완비하여 싸우면 이기는 상비 필승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47진에 걸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해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 강추위 속 얼어붙은 하천에서 파빙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전차와 장갑차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들을 밀어내며 다양한 도하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차성효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얼음 덩어리로 뒤덮인 훈련장. 꽁꽁 얼어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지만 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돌진대대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파빙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계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애물 극복 능력과 상황 조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수기사 돌진대대를 중심으로 5공병여단 도하중대와 사단 돌파대대, 공병대대 장병 200여 명과 궤도 장비 등 4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먼저 투입된 5공병여단 도하중대가 기동로를 확보하고 도하 명령이 하달되자 K-21 장갑차와 K-281 장갑차가 강습 도하를 실시했습니다. 신속성이 뛰어난 강습 도하는 장비 자체 능력으로 하천 극복이 가능한 도하 방식입니다. 자체 도하가 불가능한 K1A2 전차는 문교 도하를 실시했습니다. 교절을 뗏목처럼 연결해 병력과 차량 등을 도하하는 방식인 문교 도하는 제한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실전 같은 파빙 도하 훈련을 통해 장애물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공세적 기동전 수행을 위한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동계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식별하고 기계화 부대 특성에 맞는 전투 수행 방법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1년을 맞아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세 성과를 강조한 데 이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나 업적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1시간 넘게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로부터 엉망인 나라를 물려받았다면서도 1년 만에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불법 이민 차단으로 범죄를 줄였고 물가도 낮췄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는데 특히 관세 정책을 성과의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We're waiting for that case anxiously, and we have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ariffs and tremendous income. We have, and by the way, no inflatio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도 직접 언급하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선 외교 현안도 전면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를 거론하며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잠재력이 크고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3호 주얼리오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 군이 제압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3호 주얼리오가 지부티에서 2,600km 떨어진 오만 동남방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투함 파병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우리 청해부대 육진이 이 3호 주얼리오가 피납된 시점으로 쉼없이 항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월 18일 드디어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상공에서는 링스 헬기가 위협 사격을 계속 실시하면서 UDT 검문 검색대가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속보트를 타고 3호 주얼리오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때 최영암 전투지휘소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호 주얼리오를 장악했던 해적들이 흰색 깃발을, 그러니까 백기를 흔들면서 투항의 의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잠시 뒤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백기를 들면서 투항하는 척 했다가 비교적 안심하면서 접근했던 우리 UDT 대원들에게 자동 소총을 난사했던 겁니다. 이렇게 1차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사명감을 다지면서 다시 2차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고심한 게 있었는데요. 작전 개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요?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 정한 시각이 새벽 4시 46분이었어요. 새벽 4시 46분은 여명이 밝아오기 1시간 전인데요. 해가 뜨기 전 1시간 동안은 검문검색 대원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이용해서 3호 주얼리오에 접근해서 등반을 하고요. 이 등반을 마치고 선교로 들어섰을 때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날이 밝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해적을 식별하기가 쉽겠죠. 해적들을 제압하고 작전을 완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은 겁니다. 먼저 최영암이 움직입니다. 최영암이 움직이면서 3호 주얼리호의 주변에 함포부터 사격을 합니다. M60 기관총 수백 발을 쏘면서 해적을 위협했어요. 놀란 해적들이 우왕좌왕할 때 링스 헬기에 탄 저격수들이 갑판에 있던 해적 3명을 사살했습니다. 순간에 선교가 총탄으로 벌집이 되니까 기관실 바로 옆에 격실로 숨어 들어갑니다. 해적들이. 이때 최영암 스피커에서는 우리 군이 곧 진입하니 바닥에 바짝 엎드려달라는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선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네요? 어차피 뭐 소말리아 해적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고. 그렇죠. 최영암과 링스 헬기가 해적들을 갑판에서 이 선교 안으로 몰아낸 틈을 타서 검문검색 대원들이 3호 주얼리오 선미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 줄사다리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아덴만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를 진입해서 AK 소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하고 있던 해적들을 제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선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입니다. 진짜 얼마나 안심됐을까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성공적인 해상인질 구조 작전으로서 우리 군은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6에 참가합니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진행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실시합니다.
블랙 이글스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서 총 24개 고난도 기동과 무궁화 기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군은 이번 전시회에 T-50B 9대와 C-134대, 장병 120여 명을 파견합니다. 곽광섭 해군 참모차장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며 해양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 차장은 현재 주요 군인사들과 만나 우리 해군의 함정과 해양 무기 체계의 운용 경험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장비 도입부터 교육, 후속 지원을 아우르는 지원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곽 차장은 아크 부대를 방문해 해외 파병 장병들을 격려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올해 첫 신병 수료식을 열고 정예 장병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소한 신병 178명은 5주간 제식훈련과 개인화기 사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수료 신병들은 각 부대에 배치돼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신병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서울은 영하 13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위 속에서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많은 눈도 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춥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충남과 전라 지역의 해안으로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낙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철원은 영하 1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사천은 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져 곳에 따라 소낙눈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